안녕하세요. 최군지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로 영어가 천천히 느는 아이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못하는지 지적하지 말고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전보다 잘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아이가 저희 학원에 처음 올 때 보면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주눅이 들어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영어 못해요 하고 말이죠. 물론 영어를 아주 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가 한글 능통자가 되었다면 기본적인 언어 재능은 다 인간이라면 있는 거고, 영어도 방법이 잘못되었지 영어 능통자가 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이제 영어 책을 읽고 영어 실력이 쑥쑥쑥쑥 느는 그런 다독형 아이가 있는 반면, 영어 책을 읽어도 영어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 아이는 사실 어머니께서 집에서 엄마표 영어로 하시기에 굉장히 힘든 아이죠. 하지만 이런 아이일수록 더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자기가 잘하는 게, 영어에서 무엇을 잘하는지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말뿐만 아니라 표정으로도, 아이가한테 이제 엄마가 뭘 물어봤을 때 아이가 잘 대답을 못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거나 한숨을 푹푹 쉰다던가 하면은 아이가 그 표정에서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못해서 엄마가 화가 났나? 내가 영어를 못해서 선생님이 속상한가? 이런 거를 아이들이 계속 신경 쓰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은 같은 영어를 할지라도 다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스펠링을 정말 잘해온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발음이 좋은 아이, 어떤 아이는 스토리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아이, 어떤 아이는 모르는 단어를 정말 유추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요. 관찰력이 뛰어나거나 상상력을 막 발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피킹 실력이 좋은 아이가 있고 리스닝이 좋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아이마다 잘하는 부분이 다르고요. 그리고 아이마다 그 발달하는 부분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펠링을 처음에 예전에 저학년 때는 잘 못 외우는 아이,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스펠링을 외우는 그쪽 머리가 또 발달이 돼서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영어라는 과목 자체를 싫어하게 돼요. 고통을 피하려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할 때마다 선생님이 또 엄마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못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한다면 하기 싫어지겠죠.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게 뭔지, 다른 걸 다 못해도 정말 글씨를 예쁘게 쓴다, 성실하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칭찬을 해줄 수 있고요. 관찰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발음이 좋다, 다른 거 잘 못해요. 그래도 그러면 발음이 좋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너가 무엇을 잘하는지, 영어에서 무엇을 잘하는지를 계속 얘기해주면 그 자기를 좋게 보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다른 자기가 부족한 부분도 스스로 셀프 커렉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엄마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사실 아이도 자기가 뭐를 못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줘서 더 힘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이제 무엇을 전보다 잘하게 되었는지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 너가 처음에는 ABCD도 몰랐잖아. 처음에 한 줄짜리 책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줄짜리, 세 줄짜리 영어 책도 줄줄줄줄 읽고 이해를 한 거 보니까 너가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니?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제가 운동신경이 별로 없다 그랬죠? 그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학원 건물에 필라테스가 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운동신경도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도 잘 못하고 굉장히 뻣뻣하고 이러겠죠. 그런데 이제 1년 넘게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뭐 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허리 근육이 훨씬 좋아지신 것 같다. 뭐 예전보다 다리가 굉장히 튼튼해지신 것 같다. 라고, 저도 잘 모르는 막 근육 용어 얘기하시면서 막 칭찬을 해주시면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필라테스를 다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사실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건강해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무엇을 전보다 잘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면 되잖아요.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너는 that 할 때 아니면 last 할 때 그 발음이 완전히 너무 좋아. 그 발음을 그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선생님은 전문가니까 네가 그 발음을 어떻게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단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는 어떤 점을 예전보다 잘하게 되었는지 좀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의 작은 노력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요. 집에서 엄마표 영어로 하실 때는 아이가 작은 변화, 작은 성장을 했을 때 그거를 딱 집어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희 학원에 아이가 굉장히 실감나게 영어책을 막 읽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영어책을 실감나게 막 읽을 때 그래 잘 왔어. 잘 읽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와우 정말 실감나게 잘 읽는다. 선생님이 그냥 눈을 감고 들으면 그냥 CD가 읽어주는 것 같아. 원어민 아이가 읽는 것 같아 라고 좀 이렇게 감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좀 오버해서 칭찬해 주시면 아이가 자기가 실감나게 읽는다고 자기 스스로도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칭찬받고 싶은 딱 그 부분을 칭찬해 주면 아이들이 더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등이 가려울 때도 딱 그 가려운 데를 딱 긁어주면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칭찬이 받고 싶은 딱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엄마나 선생님이 딱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정말 행복한 미소가 싹 지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포인트예요. 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6학년 남자아이 중에서 어떤 그 스토리, 책을 읽고 잘 이해했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사실은 그 책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물어보면 거의 한 80% 이상의 아이들이 잘 대답을 못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걔한테 그 얘기를 딱 물어봤는데 걔가 정확하게 그 스토리를 파악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깜짝 놀라서 그 아이가 그 책을 읽고 이제 제목을 써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독서기록장에 제목을 쓴다고 했죠. 거기서 제목을 쓴 걸 보니까 그리고 몇 번 들었는지도 쓰거든요. 걔가 다른 책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들었는데 그 책은 5번이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왜 5번이나 들었어? 그렇게 재밌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대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한 2번 정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듣고 다시 4번 들었을 때 3번 듣고 다시 4번째 들었을 때쯤에는 거의 스스로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5번이나 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특해요. 정말 기특하죠. 스스로 알고 싶어서 듣고 또 들어서 결국은 그 스토리의 중요한 그 흐름을 이해한 거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정말 감동스러워가지고 막 감동 스티커를 줬어요. 저희 이제 숙제를 다 해오면 스티커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동 스티커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나 아니면 통통한 그런 에폭시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거를 줘요. 똑같이 개수는 1개지만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감동 스티커로도 선생님이 엄마가 감동했다는 거를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정말 노력한 부분을 딱 집어서 칭찬을 해주면요. 아이들 눈이 그때 반짝하고 빛나고 정말 얌전한 아이도 이렇게 얌전한 미소를 짓는데요. 그런 표정을 보는 게 정말 제가 이 일을 하는 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이런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아이가 영어를 잘하기를 원하시나요? 천천히 영어 실력이 느는 아이들은요, 본인도 영어 실력이 천천히 느는 게 답답해요. 빨리 더 높은 레벨의 책을 읽고 싶고, 친구들은 더 높은 레벨의 책을 읽는데, 자기는 아직도 낮은 레벨의 책을 읽는 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을 지치지 않고 더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정도의 영어 실력은 이제 걸리는 시간만 다를 뿐이지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는 이때 도달하거든요. 오늘은 엄마표 영어로 영어가 천천히 느는 아이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건강한 몸을 위한 3대 필수 영양소 뭐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네, 그런데 초집중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건강한 마음을 위한 3대 심리 영양소에 대해서 나와요. 바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표 영어로 영어 실력이 천천히 느는 아이는 더 이런 심리 영양소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더 자율적으로 영어책을 조금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스스로 유능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영어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유능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야단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그 관계를 더욱더 좋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지치지 않고 영어 실력이 목표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엄마표 영어로 영어가 천천히 느는 아이는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